자꾸 도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그냥 서울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 서울이 나라인 거야. 그게 도시화, 극속도로 도시화되는 겁니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건축가의 눈으로 기사, 부동산 뉴스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이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이유, 뭐 이런 게 있죠. 도쿄 타워맨션처럼 매매가가 올라? 아니 뭔가 기사를 뭔가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요. 역세권 개발에 주상복합을 팔고 싶으신가 봐.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죠. 쾌적한 주거 단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뭔가 이렇게 도시가 나눠서 살았어.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시끄럽고 밤에 술 먹고 시끄러워. 24시간 일을 해. 그러니까 주거지로서는 빵점인데 상업지역으로는 좋아. 사무실, 상가는 굿. 그 다음에 주거지에는 이렇게 쾌적하고 조용하고 학교 가깝고 마트 정도. 상권이 너무 세면 안 돼. 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뭔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아파트 지구에는 상가가 별로 없어. 뭔가를 가려면 상가를 가려면 좀 가야 돼.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차로 가야 돼. 왜? 그만큼 주거가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가 돼야 돼. 믹스가 왜?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신도시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근데 아이도 잘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심에 혼자 사는 일이 많아. 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편해.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더니 나쁘진 않아. 어차피 여기 상가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이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상가도 웬만하면 닫아. 뭐 9시 전에 막 닫아. 평일날. 어차피 조용해져. 뭔가 24시간 하는 동네가 없어지고 있어요. 상권이 그런 겁니다.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우리도 외국 가면 도대체 도시에 가잖아요. 우리가 파리나 어디 가잖아요. 뭐 9시 후에 갈 데가 없어. 큰 도시 말고 파리 시내는 말고 좀 더 외곽에 가보면 다 문 닫았습니다. 연 가게가 없어.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손님 몇 명 있다고 그 인건비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온 거죠. 그런 시장으로 오다 보니 이게 뭐 뻑적지근해. 역 바로 앞에 주상복합도 밤에는 조용해. 그리고 이게 뭔가 더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편해. 비 오는 날 차가 막히겠네?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기도 편해. 대중교통이 편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세이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어쨌든 이 시장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이 주상복합 시장의 가격은 유지를 한다는 거죠. 오르는 건 모르겠어. 떨어지든 오르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수요자가 항상 차니까. 근데 이런 쾌적한 그 주거 동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많냐, 아니 그 세대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 유동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아이가 둘이든 하나든 아니 노인이 살든 짬뽕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찾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전월세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거지 이게 매매가 오르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노인연층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주상복합이 왜 요즘은 젊은 층에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노인층에도 인기가 많아요. 왜? 편하잖아.
뭐 먹을래? 그러면 내려가서 먹고. 영화 볼래? 내려가서 셀파 싣고 가서 영화도 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웬만한 문을 닫아. 뭐 24시간 시끄럽진 않아. 교통량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은 좀 있지만 요즘 어떻게 됐든 창호나 이런 기능들이 좋아졌어. 긴밀하고 뭐 소리 안 들리게 창호 좁게 하면 안 들립니다. 요즘 시스템 창호 씻으면 소리가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아. 이 공간이 쾌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즘은 심지어 여기에 뭐 발코니 만드냐 이런 것들도 막 만들거든. 그렇다면 괜찮은데 사니까 편한데 오르는 건 모르겠어. 그래서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층이 나이가 들잖아. 그러니까 계속 살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달랐잖아. 이런 걸 경험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있는 거고요. 상가는 상가끼리 있는 거야. 이게 삶의 방식이야. 이럴 건데 우리가 자라면서 도시화 되면서 이런데 오피스텔, 아파트에는 오피스텔에 살아보니까 한 2달 살아봤더니 편한데? 생각보다 편한데? 계속 살까? 이런 기회가 많아진 거죠.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노인이 돼도 계속 그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그 맨션에 주상복합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그러면 점점 더 역 주변에 고밀화가 되겠죠. 역세권 개발도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 그 역세권에 주거, 학교, 심지어는 학원 이런 게 엉망진창으로 섞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대단지가 있는 건 아니죠. 작은데 여러 개가 있는 거죠. 학교도 컴팩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가 필요한 거죠. 도심지 일본처럼 작은 학교. 그래서 일본 학교를 가서 보시면 시내 학교를 보시면 옥상에 운동장이 있어요. 뭐 1층에 운동장을 만들 수가 없어. 왜? 땅이 작으니까. 그래서 옥상의 대부분이 운동장이 있다. 우리도 그런 작은 학교가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가 많아진다는 건 뭘까요? 특수 학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기능이 있는 학교가 강해. 글로 가는 거죠. 뭐 컴퓨터 전용이 여기는 뭐 건축가를 키우는 뭐 중학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음악. 왜? 작아지니까 이 작은 학교에 각자의 이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신도시의 이런 큰 일반적인 학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특수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특수 활동이 운영이 또 돼. 왜? 인력을 공급받기가 쉽죠. 왜? 거기에 이제 젊은 층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자꾸 도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그냥 서울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서울이 나라인 거야. 그게 도시화, 극속도로 도시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은 죽는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도쿄인데 어디 죽은 도시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니까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다는 건 뭐다? 역 주변에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쾌적한 설계를 또 합니다. 최대한으로.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데 최대한 동선을 그렇든 마당을 어떻게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발코니를 하든 소리를 어떻게 하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상권과 그게 가치는 공존하지만 별도로 확실하게 동선을 끊든지 그런 걸 완벽하게 설계 디자인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점점점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인기 있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본을 쫓아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서울이 도시화, 서울이 나라, 거대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에 지어놓은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신도시는 폐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신도시는 나름대로 이 도시에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야겠죠. 지방도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다. 전주는 어떤 도시를 만들 거냐.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도 서울과 똑같은 아파트를 멋있는 걸 짓지 뭐. 아니라고. 아닌 거죠. 그 도시에 맞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도심제, 일본이 학교를 만드는 그 모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작은 서울에 도시화가 되잖아. 서울에 아이들도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걔네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중요하잖아. 왜? 내가 필요한 시간이 돈이잖아요. 투자 대비 성능을 따져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배우는 게 맞다는 거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부분만 배우겠다. 그렇다면 내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 생기는 거죠. 뭐가 유명한 학원이 있대. 미국에도 그러면 뉴욕에 많습니다. 무슨 학원, 뭐 무용 학원, 무슨 뭐 음악 학원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질수록 어린애들을 더 필요한 학원들이 많이 생기겠죠. 보시죠. 10년 뒤에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상복합이 당연히 서울은 역 주변에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질 겁니다. 용적률 상향이 됐죠. 역 주변은 일본처럼 우리도 고밀화됩니다. 고밀화된 그 부분에 아파트도 넣고 학교도 넣고 학원도 넣고 사무실도 넣고 체육시설도 넣고 그 다음에 국가가 원하는 그 구청이 원하는 편의시설도 넣고 공영주차장도 넣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죠. 거기 막 동사무소도 지하에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체육시설도 우리 건물의 체육시설이 구청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질 때 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쉽고 아주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